네, 오늘 환율 안정 속에 외국인들의 수급 여전히 들어와 줬고요. 코스피에서는 SK하이닉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유독 강했고 이 코스닥 쪽에서는 역시나 바이오주들이 선전하는 하루였습니다. 이제 올해 거래일 내일 딱 하루 남았습니다. 내일은 어떤 전략으로 시장에서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할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오전에는 약간 이제 배당락이 걸리는 종목들이 좀 세론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약간 주춤하다가 결국에는 또 이제 성장주에 대한 멀티플이 큰 기업들 위주로 수급이 쏠리면서 특히나 이제 반도체 쪽도 좋았지만 그동안 억눌렸던 바이오가 조금 강세를 보여주는 특징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좀 인위적으로 많이 눌렸었던 게 바로 비만 치료제 쪽이었었는데 오늘은 대체적으로 좀 비만 치료제가 강세 시장을 보여주면서 바이오에 대한 사이클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좀 유의미한 날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여전히 바이오에 대한 사이클이 강하게 시세가 분출이 될 수가 있다는 점,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이오 안에서 비만 치료제를 콕 집어주셨는데 12월 24일에 D&D 파마틱을 소개해 주셨어요.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거를 연속 바로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강력한 퍼포먼스라기보다는 상방으로 추세를 돌리고 있는 초입 구간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보노디스크가 1월부터 경구용 치료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판매가 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글로벌 빅파마들에 대한 경구용 전쟁도 계속해서 이어질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만들 수가 있는 게 결과적으로는 D&D 파마텍이 또 장기 지속형에 대한 멀티플까지 이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패권 경쟁이 이어지면은 기대감만 가지고도 충분히 상방으로 더 열려 있을 수가 있는 게 D&D 파마텍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적으로도 이제 다른 종목 대비해서 조정도 굉장히 적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잘 버텨내고 있고 다시 한번 추세를 돌리고 있는 만큼 여전히 상방에 대한 룸이 많이 남아 있다. 그래서 여전히 홀딩에 대한 의견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 쪽은 수급도 이제 어느 부분 물량을 다 소화했겠다. 1월에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앞두고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D&D 파마텍 리뷰 도와드렸고요. 이제 내일 시장 준비해보러 가겠습니다. 어떤 키워드로 시장을 봐야 될까요? 오늘 키워드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앵커님은 내년에 5,000포인트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까? 충분히 간다고 봅니다. 가야 맞습니다. 합니다. 저도 네. 5,000P는 무조건 갈 거라고 좀 보고 네. 있는데 5,000P가 가기 위해서는 이쪽이 분명하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오늘의 키워드는 조방원이라는 키워드 한번 체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조방원인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까지 지수를 견인했던 게 조방원에 대한 힘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선 조방원이 세론이 만들어지고 다른 섹터가 가는 게 아니라 조방원도 같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한 템포 쉬었다가 올라갈 수 있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들 체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조방원이 살아나는 움직임이 좀 포착이 된 하루가 아닐까 싶습니다. 첫 번째 테마 바로 확인해 볼게요. 조방원 중에서 무엇이죠? 오늘 첫 번째로 보여드릴 테마는 여전히 좀 트럼프 대통령이 러브콜을 지속적으로 보내주고 있는 조선 테마 한번 체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에선 어떤 이슈 체크해야 될까요? 최근 들어서 이슈를 보시게 되면은 한국에 대한 조선 점유율이 20%대로 회복을 했다는 소식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장 커다란 궁극적인 호재로 보시게 되면은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효과가 굉장히 독특하게 한국 조선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해운에 대한 규제라든지 조선 선박에 대한 규제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만큼 한국 조선에 대한 기회는 더욱더 커지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하나오션을 좀 언급을 하기도 하고 있고요. 한국에 대한 조선업에 직접적으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만큼 여기서 단발적으로 끝날 이슈가 아니라 내년에도 이제 미국은 조선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한국에 대한 조선의 가치, 프로젝트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상승에 대한 룸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선은 최근에 보니까 수주 공시는 계속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장점 봐야 될까요? 이 쌓여있는 수주 공시가 제가 봤을 때는 내년에 환율이 조금 더 올라갈 거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유동성을 계속 풀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고환율이 지속이 될 거고 이미 픽스가 되어 있는 달러 기준에 대한 수주긴 하지만 계속해서 여기에 대한 매출은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게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조선에 대한 수주는 전부 다 이제 달러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고환율의 대표적인 수혜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주 잔고가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계속해서 단기적으로 수주에 대한 금액을 매출로 이어갈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출이 굉장히 탄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탄탄한 실적 기반에서 내년에도 긍정적인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매도보다는 계속해서 매수가 우위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단점으로 유념해야 할 부분 뭐가 있나요? 결과적으로는 조선에 대해서는 경기 회복 사이클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철강 가격도 올라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국에 대한 반덤핑 관세가 만들어지면서 가격을 점진적으로 올리기를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판 가격이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가장 치명적으로 타격을 보는 게
조선업에 대한 영업이익이 좀 줄어들 수가 있다는 점이 현재 구간에 대해서에 대한 경기 회복의 단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생산력 대비해서 과도한 수주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제가 항상 걱정하고 있는 이 조선업에 대한 임계점이 다다를 수가 있다는 점에서 수주가 많지만 찍어낼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임계점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주가 측면에서도 먼저 세론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점도 계속해서 유념해서 체크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선 이미 나왔고요. 방원 중에서 두 번째 테마는 무엇일까요? 사실 저는 여기에 대한 섹터는 여전히 좀 유망하다 보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테마로는 원전 테마 한번 체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전 테마도 많이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원전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시 가동이 되고 있는 분위기인데 어떤 이슈 봐야 되나요? 앞으로도 멀티플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거를 좀 기사를 보더라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외 건설에 대한 수주 잔고가 500억 달러를 초읽기로 이제 400억 후반대 가량 되는 이제 수주 잔고가 쌓이고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가장 커다란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게 원전에 대한 수주가 이어지고 있는 게 가장 커다란 멀티플이 되고 있다는 거를 이제 숫자로도 증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사이클은 본격적으로 계속해서 파이가 커지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도쿄 이제 후쿠시마 쪽에 대한 사고 이후에 15년 만에 일본에서도 원전을 다시 한번 재가동을 한다는 소식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원전에서 가장 예민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일본인데 일본도 이렇게까지 다시 한번 원전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거는 전력 가동망이 굉장히 중요하고 전 세계적으로 원전은 필수적인 산업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장점 이어서 바로 체크해 볼게요. 장점을 보시게 되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전력 공급망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좀 카펙스 투자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원전은 확대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게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대형 원전보다는 소형 모듈 원전 SMR에 대한 시장이 새롭게 열린다라는 게 가장 커다란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이랑 방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수주 잔고를 계속해서 끌고 가야 되지만 원전 같은 경우에는 아예 새롭게 SMR 시장이 새롭게 열릴 수가 있다는 거는 새로운 멀티플이 추가적으로 더 크게 이어질 수가 있다는 점이 좀 커다란 장점이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수주보다도 미래 가치에 대한 멀티플이 커지고 있다는 게 원전의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원전 프로젝트는 미국에서 막 시작되고 있는 단계이잖아요. 네. 이 부분이 관련 기업들의 실적에는 언제 어떻게 반영이 될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좀 감이 안 오는데 단점으로는 뭘 유념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아직은 사실 헤쳐나가야 되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막 시작을 하는 구간이고 SMR이 본격적으로 상용화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이클이 좀 본격적으로 언제 정확하게 실적이 이어질 수가 있을지 그리고 실적에 대한 멀티플이 언제 제대로 나올 수가 있을지 이 부분이 아직까지는 좀 커다란 문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SMR에 대한 확대가 이어진다 하더라도 이제 지역별로 님비 현상에 대한 풀어가야 되는 숙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딜레이가 될 수가 있는 우려감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멀티플이 얼마큼 빠르게 이어질 수가 있을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적을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 누가 될지는 조금 더 체크가 필요하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방원 안에서 그럼 이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테마 내일 볼까요? 사실 이제 방송을 꾸준하게 보신 분들은 다들 어느 정도 예상하실 것 같은데 네. 조방원 중에서 저는 가장 좋게 보고 있는 게 사실은 원전이기 때문에 오늘도 원전을 한번 체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알고 있었는데 뭐 두산 에너빌리티 등등을 포함해서 이제 많은 종목들을 소개해 주셨기 때문에 원전을 오늘 픽해 주셨고 그 안에서 어떤 종목 볼까요? 사실 제가 이제 원전 얘기하면은 두산 에너빌리티, 우진 두 개만 보셔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좀 더 색다르게 다른 종목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BHI라는 종목 체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도 이제 원전 밸류체인으로 들어가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투자 포인트 들어볼게요. 일단은 이 BHI에 대한 사업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복수기, 급수, 가열기, 탈기기 같은 원전의 보조기기를 주력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인데 이 멀티플이 기본적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뉴스케일 파워에 대한 좀 러브콜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린 게 우진도 그렇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렇고 SMR에 대한 상용화의 가장 선두주자인 뉴스케일 파워에 대한 멀티플이 있는 기업들을 주목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BHI 같은 경우에도 뉴스케일 파워에 대한 원전 설비 협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멀티플이 생각보다 좀 더 커지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MR에 대한 기존에 있었던 대형 원전뿐만 아니라 새로운 멀티플이 형성이 되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강세 시장에 볼 수가 있고 내년에도 미래가치 멀티플을 부각을 받는 BHI는 상방으로 좀 더 크게 열릴 수가 있다는 점까지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이어서 들어볼게요. BHI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넥스트레이드로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내일 시초가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매매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보시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저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해보지만 일단은 좀 단기적으로 1차 목표가는 6만 원까지는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했고요. 여기서 추세를 이탈하는 구간 손절가 라인 46,700
16,700원대를 이탈하면 조금 리스크를 줄여보자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정교장에서 공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이버 밴드로 찾아가는 방법 알아볼게요. 네, 네이버 밴드 김민성 검색하시게 되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밴드가 나오게 됩니다. 올해 거래일이 하루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하루 기간 동안 우리가 내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좀 더 자세하게 포인트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워낙 좋아한다라고 말씀드렸던 바이오에 대한 사이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도 우리가 절대 놓쳐서 안 되는 바이오 탑픽 종목들도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네이버 밴드 김민성 검색하셔서 다양한 인사이트 확인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러버 김민성 매니저가 얘기하는 시장 부분들 네이버 밴드를 활용해서 여러분들 잘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